2026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데이터와 정책을 통해 2026년 시장의 그 핵심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과거 부동산 시장이 돈의 힘, 그러니까 유동성에 따라 움직였다면요. 앞으로는 공급 부족이라는 물리적인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두 가지 힘, 바로 공급 절벽과 정책의 역설을 짚어볼 겁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낼 K자형 양극화, 또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집이 너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대출이랑 세금으로 꽉 눌러서 가격을 억제하려는 힘이 맞서는 거죠. 2026년 시장의 모든 혼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급 절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새 아파트가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집을 못 짓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파란색이 건설 공사비, 빨간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보세요. 두 그래프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이죠? 즉,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시멘트, 철근 같은 수입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러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전국 곳곳에서 공사를 시작도 못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6년에 서울에 필요한 새 아파트가 100채라면 그중에 75채는 아예 지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집 4채 중에 딱 한 채만 겨우 공급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2022년에 33,000호나 되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6년에는 약 11,000호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래프 위쪽 점선이 서울에 매년 필요한 적정 수요량 45,000호인데 여기에 정말 턱도 없이 모자란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집이 사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시장을 위로 밀어올리는 첫 번째 거대한 힘, 공급 절벽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민간이 집을 짓게끔 유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이걸 바로 정책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 한쪽으로는 공급 늘리겠다고 말은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세금이랑 대출 규제로 돈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니까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주임대료 과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전세를 주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셈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매물은 더 귀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이라고 하죠. 개인소득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를 적용해서 돈 빌리기도 더 어렵게 만들고 은행도 대출을 많이 못 해주게 하는 등 아주 여러 방향에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두 번째 힘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리려는 힘이랑 아래로 누르려는 힘이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두 동강 나버리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K자형 시장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강남권 재개발은 공사비가 아무리 올라도 사업이 95%나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왼쪽 지방은 비용 부담이랑 세금 문제 때문에 80%가 멈춰 서버립니다. 한쪽은 저렇게 위로 치솟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할 시장의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희소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도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패자는 지방이나 오래된 부동산들입니다. 규제로 투자 수요는 딱 끊기고 아예 거래 자체가 멈춰버리는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를 받쳐주던 전세 시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비싼 월세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세 제도가 사실상 끝을 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세 지수,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이자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함께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새로 지어지는 집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결국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이 현상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구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이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기 전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여러 채를 갖기보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요, 이대로 가다간 민간 임대 공급이 씨가 마르면서 전례 없는 주거비 폭등을 맞을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시겠습니까?